잔소리도 젠틀하게, 답변도 젠틀하게, 젠틀 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코너를 새롭게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준비했냐면 제가 이제까지 올려드렸던 루틴쌤의 잔소리라는 코너와 제가 이 영상 게시를 기준으로 지난주에 새롭게 올렸던 질문 있습니다라는 그 두 코너를 하나로 합하여서 이제부터는 젠틀 소리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뭐 틀렸네 맞았네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냥 제 생각을 편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는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새로운 첫 코너를 준비하면서 첫 질문을 무엇으로 할까 많은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내용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과학 문제집은 어떤 것이 좋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집이 좋아요? 어떤 거 풀어야 성적이 잘 나와요? 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절대는 아니죠. 되도록이면 친구 따라 문제집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따라 그냥 구매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친구가 너무 어려운 문제집 골랐을 경우는 자기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과포자가 될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 문제집은 큰 건 아닙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뭐 난이도 조금 과학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초급자, 과학을 처음 이제 공부한다, 과학이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요. 우선 인터넷 구매도 좋지만 직접 가셔서 문제집을 보시고 구매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구매하기 어렵다면 서점 사장님한테 딱 한마디 질문하면 됩니다. 저 사장님 문제집 중에 과학 문제집 중에 제일 쉬운 거 주세요 라고 하면은 서점 사장님만큼 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 착착 잘 골라주십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풀어도 되지만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부담도 적고 할 수 있다는 성취감도 생길 테니까 이왕이면 쉬운 거 먼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는 과학을 어느 정도 한다. 그렇단 얘기는 어느 정도 개념 이해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좀 개념을 확고히 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이론이나 설명은 적은 문제집을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무엇을 몰랐는지 어떤 내용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지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수록 자신이 몰랐던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너무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꼼꼼히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난 과학 너무 잘한다. 그런 분들은 문제집 어떤 것을 고르든 상관없습니다. 네, 뭐 당연히 보통 공부를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의지가 강하셔서 문제집을 대부분 다양한 종류를 많이 풀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집은 크게 고민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문제집을 많이 풀 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많이 나온 문제집 위주로 고르는 게 낫겠죠. 그런 문제집이 보통 어려운 문제집일 겁니다, 아마. 예, 아마 그런 식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집을 이제 고르면서 선정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되도록이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교재 그대로 따라 풀면 뭐 늘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따라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옷으로 한번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친구가 어떤 옷을 샀는데 그거 좋다고 그대로 똑같은 옷을 따라 입는 겁니다. 자기한테 어울릴까요?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남이 입어서 입는 거는 그거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교재, 나한테 맞는 교재를 조금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 고르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남들 따라 고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는 골라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어릴 때부터 미리 골라보면서 문제 푸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집도 중요하지만 문제집을 푸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아닐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랬으니까 문제집 틀리건 말건 다 풀면 왠지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고 많이 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괜히 많이 풀면 좀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런 뿌듯함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런 점을 몰랐구나, 아니면 맞는 거 틀린 거는 맞게 고쳐보면서 스스로 자신한테 설명도 해보고 문제를 조금은 꼼꼼히 풀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집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솔직히 문제가 집이 안 좋다면 문제집 팔리지도 않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인터넷 보면은 이 문제집이 좋다, 뭐 이 문제집은 별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자기가 풀어서 좋으면 좋은 겁니다. 진짜 하물며 문제집 풀지 않아도 학교 교과서나 기본 문제집만 풀고도 성적 잘 나온 친구도 좀 봤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서 더더욱 사람의 성향이나 습관, 뭐 취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뭐 남들이 하라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고르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자기한테 좋은 거 조금은 고민해서 풀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 말 그대로 문제만 들어있는 책입니다. 큰 의미도 없고요. 작은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푸는지가,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젠틀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요.